26년 7월 12일 일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테마는 일단 시험에 나오는 뇌관 및 폭약이라고 일단 잡아놨는데, 그, 이게 뭐 시험에 꼭 나온다 안 나온다를 떠나서 이 과목을 준비하고 시험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 정도는 알고 넘어가시고, 이게 교재에는 뭐 이렇게 세세하게 설명이 잘 되어 있는데, 이왕이면은 그 시험장에서는 일단 한화, 고려 노벨 화약 이 두 개 제조 회사를 명칭을 부르는 것보다는 H사, K사라고 호칭하시는 게 시험장에서는 그게 아마 유용할 겁니다. 그러니까 H사라 하면 하나를 얘기하고 K사라 하면 그 고려 노벨 화약 이렇게 두 명칭을 쓰고 일단 교재로서는 H사 거 즉 하나 저희 카탈로그를 이용했습니다. 제가 댓글에 그 H사하고 K사 이 두 회사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거기 들어가셔서 필요한 부분 있으시면 어 다운로드 다 가능하니까요. 그 다운로드 하셔갖고 받아보시고 정리하고 계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시험에 나오는 뇌관 및 폭약이라고 일단 저기 테마를 잡았는데 이 뇌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어, 화약류 관리 기사뿐만 아니라 기능사에서도 특히 3차에서 중요한 소재입니다. 정말 이 정도는 알고 들어가시고 제조사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뭐 100%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가 아니라 현 시점 2026년 현 시점에 사용되는 폭약과 내관들이니까 어, 그 뭐 그림으로 보시든 글로 읽어 보시든 그렇게 해서 정리하고 들어가시는 게 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화공품 중에 일단 도폭선을 먼저 설명드린 내용은 이게 이제 시험에는 지금 나오거든요. 시험에는 중요하게 다뤄지는데 현재 현실적으로는 사용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뭐 그 이유는 이제 폭음 때문에 그러는데 여기 보시면 미터당 g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그 다음에 5g, 10g, 20g짜리가 제품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규격이니까 KS 규격이니까 요 규격대로 색깔 정도는 구분을 하셔라. 그 다음에 3차에서 이제 도폭선이 많이 사용되는 거는 양 끝단을 검정색 테이프로 묶습니다. 이 묶는 이유가 뭐냐? 요거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고요. 그거는 찾아서 하셔야죠. 저한테 직접 물어보시지 말고. 요거는 이제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수험생들 중에서 이거 갖고 뭐 문제가 많이 저기 뭐냐 설왕설래가 있었던 내용이 이게 칼로 자르느냐 가위로 자르느냐 이거는 공부를 너무 많이 하셔서 그래요. 그게 이제 마찰 염려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불꽃이나 물론 주의는 하셔야죠. 불꽃이나 기타 뭐 이런 거에 발화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시험장은 어차피 커터칼이나 우리가 흔히들 리퍼라고 표현하는 그 도구밖에 없습니다. 그럼 뭘로 잘라야 되겠습니까? 힘으로 그냥 이렇게 잡아당겨서 끊어야 될까요? 당연히 칼 사용하시는 게 맞죠. 칼 사용하시고
다만 조심스러운 행동을 보이시면 됩니다. 이게 뭐 터지지는 않는데, 뭐 특히 교보제에서 터지지는 않는데,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그게 교보제다 보니, 어, 이게 뭐 그냥 표현만 해놓았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래도 이거는 실물을 다루듯이 하셔야 됩니다. 실물을 다루듯이.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총파 안전법에 의한 어 진짜 실물을 다루듯이 하셔야 어 점수를 획득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는 분들한테 항상 드리는 말씀이 1차가 됐든 2차가 됐든 법규를 먼저 해라. 뭐 사지선다 고르는 거지만 이 법규를 항상 1순위로 먼저 해라 라는 말씀을 먼저 드려요. 그러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진행하시다 보면은 그 이유를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게 우리 선배님들이 그래도 훌륭하신 부분이 뭐냐면 이 KS 규격입니다. 이게 뭐 법하고 무슨 상관이냐라고 그러는데 이게 다 규정이 돼 있어요. 우리나라가 안타깝게도 그 일제 시대를 겪으면서 하다못해 헌법 내용도 지금은 뭐 많이 없어졌다고 그러는데 이 특히 법 쪽에서의 내용들이 그 일제 잔재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뭐 그 당시에 우리를 침략했지만 어쨌든 선진국이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근데 이 KS 규정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도 이게 독일 규정을 따릅니다. 거기서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발전시키죠. 그러니까 독일의 딘 규정을 많이 이제 뺏겼다고 그러는데 뭐 뺏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 딘 규정을 많이 참고해 갖고 요거를 이제 유럽 기준에 맞춥니다. 지금은 이제 이 기준이 어 선진국들에 못 미쳤었는데 지금 21세기 이후는 거의 우리나라가 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참고 사항으로 알고 계셔도 되고 이 KS 규정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저기 나와 있는 내용들, 시험에 관계된 내용들은 전부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유간에 이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 공부하시다 보면 아실 테지만 유리산 시험, 가열 시험, 내열 시험 요게 다 KS 규격입니다. 이거에 의해서 하다못해 거기 나오는 시험 도구마저도 다 규격이 있으니까 이게 이제 2차 소수령에 많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기능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있다. 그러니까 관연도에서 무슨 시험 방법 이런 거는 100% 소화하셔라. 이게 이제 3차에서도 물어볼 수도 있고요. 2차에서도 가끔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물을 보셔야 되는데 이제 뭐 대개 한 99%는 특히 이제 기능사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일부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카달로그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별로 어려운 거 아니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H사의 뉴마이트 플러스라고 있는데 요게 이제 에멀전 폭약의 대표적인 겁니다. 에멀전 폭약.
그러니까 시험에서는 이제 주로 에멀전 폭약이라고 표현이 되고, 이렇게 뉴마이트라고 이제 시험장에서 교보제도 거의 H사께 나오기 때문에 뭐 크게 상관은 없다고 하나 예의상 H사라고 표현하시는 게, 그리고 뭐 K사 카탈로그도 알고 계시면 현장 나가서 도움 많이 되니까 요것도 이제 링크 걸어 드릴 테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 이제 폭약이 나오면 주로 폭속에 관한 거, 요거는 이제 숙지를 하고 계시고, 이건 박스에 다 표기가 돼 있습니다. 일단은 박스에 다 표기가 돼 있고, 그 내용을 일단 간단하게라도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주로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이 파이넥스, 정확한 표현은 정밀 폭약, 그 조절 발파용이다. 이거 뭐 네 가지, 조절 발파 네 가지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3차에서 마찬가지로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이렇게 여쭤보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간격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세요. 이해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요 간격, 이거 교재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재대로 설명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파생된 게 DI, 디카플링 지수, 요거에 대해서 이제 많이 여쭤보시고, 요게 2차나 1차에서 많이 물어보십니다. 요 정도로 알고 계시고, 그다음에 조절 발파용이다라는 거, 폭약입니다. 이것도 이제 시험에 많이 출제되는데, 암포라고 일단 요거는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암포. 이제 가루 폭약이죠. 그러니까 초유 폭약도 같은 말이고, 이 플러스라는 얘기는 이제 업체에서 붙인 내용이니까 수험생들은 여기까지만 얘기하시면 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민수용 폭약의 가장 중요한 거는 질산 암모늄입니다. NH4, NO3 이걸 주성분으로 한다. 뭐 94대 6의 비율로 섞는다. 이것도 뭐 1차나 2차에서 많이 나오고, 기사 같은 경우에는 이 분자식 요거를 목과 플러스 됐을 때, 요거 플러스 됐을 때 뭐 불완전 연소, 완전 연소, 이거 관연도에 다 나오는 문제입니다. 뭐 1차에서도 충분히 뭐 문제로 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가격이 싸다라는 거, 그 다음에 취급이 용이하다라는 거, 이거 단독으로 이게 이제 전문 용어로 내간 비기폭성 폭약입니다. 그러니까 내간 비기폭성이라는 게 뭐냐면 뇌간으로만 이게 기폭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다시 역으로 얘기하면 취급이 용이하다, 안전하다라는 얘기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부스터가 필요하다, 전폭약포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용어도 설명이 됐으니까 요거 이제 책을 쭉 읽어 나가시다 보면 요런 내용들 나오니까 뭐 용어가 뭐 복잡하다 이러시는데 그게 익숙치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극복 가능하시니까 자꾸 읽어보시면 그 원리에 대해서 파악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니까 숙지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기내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시 25ms 단차로, 그러니까 1000분의 25초. 이렇게 이제 바뀌었는데, 한 10년 전쯤에 다시 20ms였다가 다시 25ms로 바뀌었습니다. 요게 기존의 25ms고. 그러니까
지금 오래 계셨던 분들은 순간적으로 20ms로 알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오랜만에 공부하시거나 뭐 오랜만에 다시 공부 이렇게 하시려는 분들은 지금 현재는 다시 옛날처럼 25ms다. 그 다음에 이제 ms 단차 두고 LP 단차 요 정도는 알고 계시고 롱 피리어드입니다. 밀리 세컨드하고 그렇게 구분이 된다 라는 거. 그 다음에 ms 뇌간의 장점 뭐 요런 것들 설명이 되니까요. 요것도 이제 그 카탈로그에 다 나와 있습니다. 내용들이. 그러니까 그거 개인적으로 다운 받으셔갖고 제가 링크 걸어 드릴 테니까 개인적으로 다운 받으셔서 그거 이렇게 쭉 한번 훑어보시고 필요한 내용은 메모하시면 됩니다. 요게 이제 관체라고 그러는 부분인데 요 부분 그 다음에 요 구조에 대해서 가끔 시험에 나옵니다. 구조에 대해서 PE주까지 포함해 갖고 요 내용입니다. 요 내용이 나오니까 요거는 이제 이거 확대해서 찍으시지 말고 카탈로그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8호 내관. 그러면 그 전에는 KS 규격에 의해서 어느 내관이 사용되는지 6호 내관입니다. 그 전에는 4호 내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8호 내관이 사용되고 있다. 이런 내용들하고 뭐 25ms다라는 내용들. 요것도 이제 공부하시다 보면 체계가 잡히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궁금증 해소하시면 되고 그 뭐 정리 잘 하시는 분들 이렇게 제가 그 뇌간의 구조에 대해서도 한번 올려드릴게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시지 말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공부하시면. 요거는 이제 직전에 설명드렸던 대로 그 각성 길이는 이제 제조사에서 그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게 이제 2.5, 3.5, 4.5, 6m, 8m, 뭐 12m 장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사용을 하시는 데도 있겠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요렇게 사용된다라는 거고 이 뇌간 한 발당 저항 같은 경우는 참고로 알고 가시면 됩니다. 이건 뭐 3차에서 이제 물어보시지는 않는데 얼마라고 가정했을 때 그러니까 이게 법규에 나와 있는 거는 뇌간 각선의 길이가 남더라도 그걸 일부러 절단하거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참고로 알고 계시고요. 그 상태에서 이제 정리를 하시고 그러니까 결선 후 정리를 하시는 게 원칙이고 정답입니다. 그거를 만약에 각선의 길이를 절단하거나 이제 현장에서는 가끔 가다가 이게 예전에는 절단을 했었거든요. 이게 너저분하다고 그래서 근데 그러다가 사고가 납니다. 뭐 저항이 변수가 생기는 거는 둘째치고 중간에서 내피 그러니까 외피 안쪽에서 이제 각선이 끊어지는 경우가 가끔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결선에서 다 해놓고 찾다 보면 사람들이 당황을 해갖고 이 찾는 방법도 있기는 한데 시간이 일단 많이 걸립니다. 발파 통보해놓고 이제 시간 잡아먹고 이렇게 하면 현장에서도 요구도 먹고요. 또 사람이 이렇게 당황하다 보면 실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법규에.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은 항상 법규를 참고하셔라. 법규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원칙은. 그러니까 변칙을 먼저 배우시지 말고 항상 그 법에 정해진 대로 원칙을 지키시는 게 그 수험자분들한테는 당연히 필요한 거고요. 그게 안전하고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 숙지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기 내관 다음에 중요한 내용들이 이제 비전기 내관인데 이제 이게 처음에는 신문물로 K사에서 먼저 들어왔거든요. K사에서 먼저 들어왔는데 이게 이제 뭐 불폭도 났었던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꺾이거나 이렇게 하면은 이제 불폭이 되거든요. 그 내용들도 당연히 2차 시험이나 1차 시험에 자주 언급이 됩니다. 그 아직까지는 일단 이 비전기 내관이 안전하다. 뭐에 비해서? 전기 내관에 비해서.
안전하고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무한단차라고 그러죠. 이런 내용들이 시험에 출제가 됐습니다. 과거에. 그러니까 참고용으로 알고 계시고, 요것도 이제 카탈로그 기준으로 이렇게 쭉 읽어 보시면 큰 내용은 없습니다. 뭐 이렇게 다 아시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그것도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고요. 요건 이제 하이넬 플러스라고 해서 이제 그 뇌관을 연결하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리즈가 있고 이런 내용들도 한번 쭉 읽어 보시면 되고요. 이제 규격입니다. 이 규격에 대해서니까 번치에 대한 규격, 이제 주로 3차는 전기 내관, 그 다음에 발파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주를 이루는데, 가끔 가다가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기술사 분들 중에 시험 감독관이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제 현장에서 이런 걸 한번 봤나 안 봤나 이렇게 딱 보면 알죠. 현장에 있었던지 안 있었던지는 아시는데 이렇게 짓궂게 질문을 하세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점수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최소한 이 정도를 알고 가시면, 아, 그래도 이 친구는 공부를 좀 했구나, 찾아봤구나라는 게 어필이 되기 때문에 요 정도는 알고 가셔라. 이 번치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 사용 방법 보면은 이제 뭐 동영상이나 기타 강의 내용들이 있으니까 이런 거는 이제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이제 간단하게 시험에 나올 만한 폭약과 내관을 간단히 이제 말씀드렸는데, 일단 1차를 먼저 준비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1차에 전력 투구하시고 그 관연도에 전력 투구하십시오. 이렇게 가끔 제가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